이게 한국인들의 비밀이었군요. 중동의 사막에서 온 남자가 한국 시골 마을의 작은 부엌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범한 김치 한 조각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25년간 찾아 헤맸던 답이 여기 있었다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르단의 유명한 의학연구원이었던 그는 가난 말기 판정을 받은 후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그의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은 현대의학이 아닌 5천년 동안 한국인들의 식탁 위에 있었던 발효 음식이었습니다. 단순한 맛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지혜가 담긴 한국 음식 문화의 경이로운 힘,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흐메드 카심입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태어나 자란 의사이자 자연의학 연구원입니다. 저는 요르단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중동 최고의 의료연구센터 중 하나인 킹 후세인 암센터에서 20년 넘게 암 연구를 해왔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음식과 질병의 관계, 특히 천연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중동의 전통 약초와 음식 요법을 현대의학과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해왔고 세계 각국의 전통 식이요법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제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암을 연구하고 치료하던 저 자신이 가난 말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 그것이 의학적으로 제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아흐메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법을 시도해봤지만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동료 의사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하면서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의사로서의 제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제가 연구하고 의지해온 현대의학이 저 자신을 구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제의학 저널을 읽다가 한 연구 논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전통 발효식품과 간 기능 회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이 논문은 김치, 된장, 청국장과 같은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이 간 질환에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미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제 상태를 단순한 음식이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한국의 발효 음식과 건강에 관한 수십 편의 논문을 검토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밤새 자료를 읽으며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전통 음식의 비밀을 알아내야겠다고. 동료들과 가족들은 제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일 뿐이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2주 후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울의 대형 병원들을 방문하며 한국의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 의학적 배경과 상태를 이해하고 진지하게 조언해 주었지만 결국 서양의학적 관점에서는 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젊은 의사가 저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아신다면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를 한번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라도에 한 마을이 있는데 그곳엔 마세 할머니라 불리는 분이 계세요. 수십 년간 전통 발효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오셨다고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그 의사의 조언을 따라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4시간을 달려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초록빛 논과 밭, 그리고 마을 곳곳에 보이는 장독대는 마치 다른 시대로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한 젊은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마세 할머니의 손녀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제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의아했지만 그 순간 저는 너무 지쳐 있었고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언덕 위의 작은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세 할머니를 만났고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옥 마당에 들어서자 햇빛 아래 반짝이는 수십 개의 장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낯설지만 이상하게 기분 좋은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무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잘 왔어요. 멀리서 많이 힘들었지요? 할머니의 말을 손녀가 영어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네, 하지만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제 이름은 아흐메드 카심이고 요르단에서 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따뜻한 기운이 제 몸으로 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로서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간이 많이 아프네요. 얼굴색이 좋지 않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병을 아셨는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 할머니는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먼저 뭔가 드셔야겠어요. 배고프시죠? 손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비행기에서 내린 후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거의 없었고 무엇을 먹어도 금방 토해내기 일쑤였거든요. 30분 후 작은 상이 차려졌습니다. 상 위에는 갓 지은 흰 쌀밥과 함께 10가지가 넘는 작은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생선조림, 각종 나물, 그리고 제가 본 적 없는 다양한 음식들이었죠. 처음에는 조금씩만 드세요. 몸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사실 젓가락 사용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예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짭짤하면서도 깊은 맛이 혀끝에서 퍼졌습니다. 그 뒤로 다양한 반찬들을 하나씩 맛보았는데 놀랍게도 제 위장이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식욕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음식들이 뭔가요? 저는 호기심에 질문했습니다. 손녀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3년 된 된장으로 만든 찌개예요. 이건 할머니가 직접 담근 열무김치, 이건 청국장, 이건 간장에 절인 더덕. 식사를 마치고 난 후 할머니는 저에게 작은 찻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둥글레차예요. 위장을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옥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토하지 않고 식사를 마칠 수 있었고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게 심리적 효과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저를 깨우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음식을 만들 거예요. 약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부엌에 있어요. 그날부터 저의 놀라운 음식 치유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할머니는 저에게 된장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된장은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간을 보호하는 힘이 있어요. 할머니는 메주를 소금물에 담그며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시간이에요. 빨리 만들려고 하면 약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시간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요? 진짜 좋은 된장은 최소 1년, 더 좋은 건 3년이 지나야 해요.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자연의 힘을 빌리는 거지요. 저는 의사로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서양의학에 익숙했기에 이런 철학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김치를 담갔습니다. 할머니는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부터 양념을 만드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치는 살아있는 음식이에요. 유산균이 우리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해져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문득 의학 저널에서 읽었던 연구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장내 미생물과 면역 시스템의 연관성. 현대의학에서도 이제야 연구되기 시작한 이 분야를 한국인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실천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날 할머니는 저에게 청국장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은 콩을 지프로 덮어 따뜻하게 발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청국장은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환자들에게 특히 좋아요. 그리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매일 아침 할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한 식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항상 다양한 나물과 발효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할머니는 각 음식이 제 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쑥이에요. 피를 맑게 해주죠. 이건 더덕이에요. 폐를 강화시켜요. 이건 도라지예요. 기침을 멈추게 해주죠.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제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느끼던 통증이 줄어들었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희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런 음식의 효능을 알게 되셨어요? 어느 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6.25 전쟁 때였어요. 제가 5살 때였죠. 우리 가족은 모두 피난길에 올랐는데 폭격으로 부모님을 잃고 저만 살아남았어요.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한 할머니가 저를 데려가 음식으로 살려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제 스승이셨고 저에게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발견한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할머니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이 음식들이 저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제 상태는 말기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아흐메드 씨,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저 음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알 뿐이죠.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음식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당신의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현대의학의 틀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3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할머니의 지도 아래 직접 발효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메주를 만들고 된장을 담그고 김치를 담그는 과정은 마치 명상과도 같았습니다. 손으로 재료를 만지고 소금의 농도를 느끼고 발효의 향을 맡으며 저는 음식과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마음도 중요해요. 화가 났거나 슬플 때는 음식을 만들지 말아요. 그 감정이 음식에 전해져요. 할머니의 이 말씀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가요? 저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과학으로 증명될 필요는 없어요. 5,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경험으로 알아낸 지혜예요. 그 말에 저는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과학과 증거만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학이 제 목숨을 구하지 못했고 지금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전통 음식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4주차에 들어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소보다 훨씬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색이 확연히 좋아져 있었고 눈에도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느끼던 고통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음식이 당신의 몸을 깨우기 시작했군요. 저는 의학적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근처 도시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제 몸에 실제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간 수치가 눈에 띄게 호전되어 있었고 종양의 크기도 약간 줄어 있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담당 의사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께 검사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히 놀라지 않은 듯 했습니다. 몸은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올바른 음식으로 그 능력을 깨우는 것뿐이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는 저를 마을 뒷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새벽부터 산에 올라 약초를 캐는 여정이었습니다. 아직 어둑한 새벽녘 할머니는 작은 등불을 들고 앞장서셨고 저와 할머니의 손녀가 뒤를 따랐습니다. 약초는 해가 뜨기 전에 캐야 가장 효능이 좋아요. 이때는 약초가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거든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런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할머니의 지혜를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할머니는 다양한 나물과 약초를 알려주셨습니다. 도라지, 더덕, 고사리, 취나물.
각각의 식물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의학 교과서를 읽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쑥이에요. 우리 몸에 나쁜 기운을 내보내는데 좋아요. 특히 간에 좋죠. 할머니가 작은 풀잎을 가리키셨습니다. 이건 저희 고향에서도 약초로 사용합니다. 아르테미시아라고 부르는데 말라리아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보세요. 자연의 지혜는 국경을 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대륙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같은 자연의 치유력을 발견하고 활용해왔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후 할머니는 채취한 약초들로 특별한 요리를 만드셨습니다. 산나물 비빔밥이라고 부르는 이 음식은 다양한 산나물과 쌀밥, 그리고 고추장을 섞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몸의 기운을 돋우는 음식이에요. 봄이 되면 겨우내 약해진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먹었죠. 그 음식을 먹으며 저는 문득 우리 고향 요르단의 전통 음식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도 계절마다 특별한 음식을 통해 건강을 챙기는 지혜가 있었지만 한국의 발효식품만큼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한국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약식동원이라고 생각해요. 약과 음식은 같은 근원에서 왔다는 뜻이죠. 몸에 좋은 음식은 약이 되고 제대로 먹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없어요. 그 말은 마치 현대의학의 한계를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암 치료는 대부분 증상을 공격하는 방식이었지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접근법은 아니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할머니는 저를 마을의 작은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품앗이라는 한국의 전통 공동체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김장을 하는 모습은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웃음소리, 이야기소리, 그리고 음식 냄새가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도 나눠요.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좋아도 약이 되지 않아요. 할머니의 이 말씀은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항상 질병을 개인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에서는 건강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누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치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치에서 만난 한 노인은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위암 진단을 받았네. 의사들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지. 그때 내 어머니가 된장과 김치로 특별한 식단을 짜줬어.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다네. 처음에는 그저 노인의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마을 곳곳에서 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 당뇨, 고혈압 등 다양한 질병을 음식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마을에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할머니의 음식을 먹고 건강을 되찾은 사례가 많아요. 할머니는 그걸 음식의 기적이라고 부르세요. 3달째 되는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할머니의 음식을 먹으면서 제 몸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이 늘고 안색이 좋아지고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저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든 의학적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제 간에 있던 종양의 크기가 절반 이상 줄어들어 있었고 간 기능 수치도 급격히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결과지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카신 박사님,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무슨 치료를 받으신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을 먹었을 뿐입니다. 의사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저에게는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음식에는 현대의학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치유의 힘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할머니께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히 놀라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음식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몸을 치유해요.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면서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당에 작은 상을 차리고 직접 담그신 가장 오래된 장으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20년 동안 간직해온 된장이에요. 특별한 날에만 쓰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으며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맛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 그리고 자연의 지혜가 농축된 경험이었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는 제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흐메드 씨는 고향에 돌아가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남은 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중동에는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암 환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한국의 발효 음식의 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술이에요. 약으로 일시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전하는 것. 그날 밤 저는 마당의 장독대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개의 항아리들이 달빛 아래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들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인내와 지혜, 그리고 생명을 향한 경외심이 담겨 있는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문득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절망적인 진단을 받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온 낯선 나라. 그리고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작은 항아리에 담긴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김치 담그는 법이 적힌 노트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세요. 당신의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지혜였습니다. 할머니의 손녀는 제게 한 가지 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진정한 비밀은 정성이에요. 그냥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죠. 그것이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정이에요. 정이라는 게 뭐죠?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정은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음식, 사람과 자연 사이의 깊은 유대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정성을 들이고 함께 나눌 때 정이 생기고 그 정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지난 3개월간의 경험이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니라 정을 경험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통해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요르단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은 제 상태를 의학적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간암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종양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제 몸은 날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변화는 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암만 외곽에 작은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한국 요르단 전통식이요법 연구센터라는 이름의 이곳에서는 중동의 암 환자들에게 한국의 발효 음식을 소개하고 동시에 중동의 전통 약초와 한국의 발효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의사들이 회의적이었지만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 사례가 늘어나면서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비싼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요르단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한국의 발효 음식들이 숙성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맛에 저항감을 보이던 환자들도 이제는 김치와 된장찌개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음식들이 단순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 환자들 사이에 정이라는 한국적 유대감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함께 김치를 담그고 식사를 나누며 환자들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나눕니다. 질병으로 고립되었던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다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할머니와는 지금도 편지와 영상통화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요르단에서 온 손자라고 부르시며 계절마다 다른 발효 음식 레시피를 알려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에 관심을 보이며 개발도상국의 암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발견한 한국 음식의 지혜는 이제 제 인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음식이 아니라 5,000년 동안 한국인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발견한 생명의 철학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국경과 문화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성과 정의 철학을 간직한 채 저는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망의 한 그릇을 대접합니다. 김치 한 조각에 담긴 생명의 기적을 온 세상과 나누기 위해.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